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분명히 10%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20에서 25%로 횡보를 계속하고 있다. 야, 이거 뭐야? 갑자기 이제 내피셜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대선이든 아니면 지방선거든 여론을 좀 이렇게 만지작거린 것 아니냐, 여론조사에서 이런 거 나오면서 야, 지금 이 여론조사 믿을 수 있나?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뭐 여론조사에 대한 지금 명태균 씨에 관련된 사건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문제의식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근데 어제 나온 그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추세나 여러 가지 샘플링이나 또 조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신뢰를 좀 아직까지는 저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전제 위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갤럽 기준으로 2주 전에 20%로 윤석열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추석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실정들이 누적되면서 지금은 이제 앞자리가 1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3%가 올라갔는데 제가 아까 그 세부 지표를 보니까 가장 많이 튀어오른 데가 노년층이에요. 70대입니다. 무려 16%가 긍정 여론이 올라갔거든요. 왜 그럴까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20%대에서 10%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정권이 무너지는 거고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년층 입장에서는 이 붕괴를 감지하고 저는 마지막 초결집에 들어갔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16%라는 이 상승 수치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보수의 마지막 남은 힘까지 모아서 이 정권 지켜야겠다라는 저는 그 위기감, 특히나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당정의 원투펀치가 계속 만찬까지 삐그덕거리면서 위기를 더 양산했거든요. 그것이 저는 지지자들에게, 특히나 70대 이상들에게 좀 상당한 결집을 이번에 작용시켰다라는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지선이 붕괴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지의 끝선은 더 강력하게 모이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예. 자, 이게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니겠죠. 다시 또 흔들리겠죠. 예. 저는 다시 흔들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에서 아마 보수층들이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히 아마 들었을 겁니다.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로서는 10대 이상입니다만 자영업층 같은 경우도 자영업층 중에서 보수층들이 꽤 있거든요. 자영업이 올라갔더라고요. 2% 정도 전체적으로 직업 포션에서요. 그리고 어디가 올라가려면 충청도가 6%가 올라갔고요. TK가 4%. 그다음에 PK가 5%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위 충청, PK, TK에 있는 70대 이상의 노년층이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결집다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분들이 결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 이후에 이 결집의 형태들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김건희 씨 문제에서 사과, 이런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저는 어느 순간 제부터 이렇게 확 꺾이는 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10월달 국정감사, 그다음에 보궐선거 이런 것들이 다 앞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켜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후에 보궐선거에 관련된 이제 여론조사 내용도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지금 단단하게 뭉치면서 그래도 지키고 있다. 근데 내용으로 보면 지난 2년 반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사과도 하지 않죠. 당정 관계 무너졌죠. 당대 관계가 무너졌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저런 이제 전행들이 폭로가 되는데도 지지율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혹시 여론조사 이거 정말 믿을 수 있나 없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가면 좀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무너지지 않는 것은 신기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민심이 윤석열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그 좋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제가 진보 쪽에 있어서 그런 분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일상에서 그 가장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집단에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끝난 정부입니다. 사실상 괴멸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추석 이후로 사실 민심을 다 확인했을 겁니다. 여러 분들이 만나면서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이미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래도 최소한의 보수를 괴멸하면 안 된다는 일부 지지자들의 이제 강력한 이렇게 응징력이 이번에 보여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10%대로 떨어지면요, 그야말로 진짜 뭐 레임덕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예 그냥 정권이 실질적으로 정권이 이제 붕괴됐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마른 수건 짝이라고 해야 되나? 최소한으로 지키고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질문을 김건희 여사
정도가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이러면은 25% 정도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무조건 특검 가야 된다는 것으로 갈 텐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추이는 20에서 25% 사이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자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찬성이 65% 반대가 한 24% 정도 나왔습니다. 신 변호사. 대구 경북도 아예 무너졌고요. 어느 누구도 이 김건희 특검은 반대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특검에 대한 견해를 따로 물어보면 예. 찬성이 뭐 압도적으로 높고요. 심지어 그 MBS 조사인데 거기서는 보수층에서도 특검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특검 김건희 여사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미 국민적 평가는 이미 끝이 다 나 있는 상황이고 전 아까 그 갤럽 조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3% 3%가 올라서 23%인데 이게 과연 그럼 높은 수치냐? 과거에 우리가 탄핵 대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탄핵을 당하고 그 당의 대표로 나가서도 24%를 얻었거든요. 그럼 24%보다도 1%가 낮습니다. 그러면 이 23%라는 수치는 아무리 3%가 뭐 노년층의 총결집과 보수의 총대단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수치 자체는 이미 탄핵 대선 때 얻었던 표보다도 못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아까 우리 임세은 소장님의 분석처럼 이미 보수층의 내부는 이미 다 균열과 저는 이제 붕괴의 조짐으로 전 이미 들어가고 있는 시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